안녕하세요. 네, 잘 쉬셨어요? 네, 요즘 여름이라서 되게 체력이 딸리죠? 네, 아직 젊어서 그런가 봐요. 이게 나이가 30이 지나고 40대가 지나면 체력이 딸려요. 예, 그죠? 예. 이제 보통 이제 그래서 여름에 보면은 겨울에는 없는데 여름에 있잖아요. 초복, 중복, 말복. 그죠? 겨울에는 없는데 여름에만 있어요, 항상. 왜요? 여름에 체력이 딸리니까. 그래서 여름에는 잘 드셔야 되는데 영양가 있는 음식 잘 드셔야 되고, 그래서 여름에 뭘 많이 드시냐면 미숫가루 많이 드시잖아요. 그죠? 미숫가루가 거기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있어요? 예, 곡물이긴 하는데 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콩이 뭐예요? 단백질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백질을 잘 드셔야 되는데 또 단백질을 소화 못 시키신 분도 계세요. 그 단백질을 효소화시킨 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미노산이라 그러죠. 그래서 어쨌든 뭐 아미노산이 가장 좋긴 하지만은 그래도 예, 단백질을 조금 잘 드시는 게 여름철에 좀 체력을 보강하는 일이고, 지금은 젊어서 괜찮다고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관리 안 하면 나이 30, 40 넘어가면은 되게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관리를 좀 잘해 주셔야 된다. 건강이 나빠진 다음에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요. 건강할 때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넘어가도록 이제 강의하도록 할게요. 오늘 저기 뒤쪽에 보면은 강의가 기미로 돼 있어요. 자, 근데 기미 하기 전에 저는 항상 그 피부 공부를 하면 무슨 생각을 했냐면 피부하고 사람 인생하고 참 비슷한 게 많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예. 제가 토요일 날 어디 세미나를 갔었어요. 예, 약간 성공학 이제 세미나기도 하지만은 이제 그분이 어떤 강의를 했냐면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어요. 생각은 곧 뭐다? 생각은 무기다라는 제목으로 해서 이제 강의를 해주셨는데, 강의해 주신 분이 한국 분이세요. 초등학교 때, 근데 그분 나이는 이제 국민학교죠. 예, 초등학교 때 미국으로 그러니까 집안이 다 이민 간 거죠. 이민 가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쭉 이제 사는데 학교를 MIT 공대를 나왔어요. 예, 굉장히 똑똑한 거죠. 한국 사람 치고. 예. 외국 사람도 MIT 공대 가기 되게 힘든 거 아시죠? 네, 한국 사람이 MIT 공대 갔다면 정말 똑똑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거기 갔는데, 그 전에 이제 수업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수업 시간에 이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수학 문제 진짜 잘 푼대요. 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딱 양쪽으로 나눠서 이제 시험을 보면은 정말 한국 사람 따라올 수가 없대요. 푸는 속도도, 그리고 이 모든 이제 성적도 한국 사람은 못 따라온대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응용이 딱 들어가 버리면 예,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응용을 못 하는 거예요. A는 A, B는 B. 항상 한국의 교육 방법이 어때요? 주입식이잖아요. 외워서 그 문제 그 공식에 맞춰서 푸는 건 너무 잘하는데 이것을 응용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푸는 거는 잘 못한대요. 예,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 사람이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좀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개선해야 되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근데 그분이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교수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약간 이제 공대니까 이제 수학 공식 같은 것도 다 공부할 거 아니에요. 수준은 뭐 우리 고등학교 수준은 아니겠죠, 물론. 근데 수업을 하는데 교수님이 칠판에다가 맨 끝쪽에다가 수학 두 개를 수학 공식 두 개를 딱 썼대요. 쓰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수학 공식은 여태까지 푼 사람이 없다. 이거는 어떤 교수도 어떤 박사도 풀지 못한 수학 공식이다라고 써붙인 거예요. 쓴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고요. 그럼 이제 수업을 막 진행을 했어요. 수업을 막 진행을 했는데 항상 수업을 하다 보면 지각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쭉 보면은 회사도 항상 지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학생이 잠을 이제 늦게 일어나서 늦게 온 거예요. 그래서 헐레벌떡 뭐 교수님한테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수업에 앉아서 이제 공부를 했겠죠. 아, 난 찍혔다, 혼났다. MIT 공대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교수들이 아, 나는 이제 찍혔구나. 그리고 딱 있는데 이제 수업을 이제 다 끝날 무렵에 이제 딱 봤더니 칠판 다른 건 다 줬는데 공식 2개는 안 지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딱 생각하기를, 이 학생이 생각하기를 뭐라 생각했냐면, 아, 과제구나, 숙제구나 해갖고 열심히 노트에다 적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곧장 풀지는 못하고 한 며칠 걸렸어요. 이거 수학 공식을 풀고. 그래서 그 한 며칠, 그러니까 당일날, 다음 날은 아니고 그 다음 주에 교수님한테 와갖고, 교수님, 과제 제출한다고, 이제 과제, 리포트 이제 제출한다고 딱 냈더니 교수님이 즉석에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냐면, 저기다 갖다 놔. 내 책상 위에다 갖다 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 학생이 교수님 책상 위에 갖다 놓고, 교수님이 곧장 볼 거야, 안 볼까요? 못 봐요. 왜냐면 학생들이 과제가 완전히, 천장에 닿을 정도로 과제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언젠간 보시겠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일주일, 2주일, 한 달, 40일 정도 지났어요. 40일 좀 지난 주말에 어느 날 갑자기 이 학생 집에 교수가 찾아왔어요. 배를 누르면서 똑똑똑똑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자마자 그 학생이 문을 딱 열어주니까 그 교수가 하는 말이, 이 문제 네가 푼 거 맞냐? 이거 네가 진짜 푼 거 맞냐? 인간에 아, 맞다고. 이거 그때 과제 아니었냐고. 근데 이 학생은 어때요? 지각을 해갖고 교수가 그 전에 무슨 말을 했어요? 이 문제는 풀 수 없는 문제다. 여태까지 이 문제는 그 누구도 풀 수 없었고 풀 수도 없는 문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예, 못 들고 그냥 와서 어떻게 됐어요? 예, 그 얘기를 못 들고 교실에 딱 앉아 있으니까 이 두 문제가 있으니까 아, 과제구나 하고 적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열심히, 풀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풀려고 노력을 해서 푸는 거잖아요. 자, 근데 MIT 공대 학생들이 그 머리 IQ 수준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누가 특출나게 누가 더 좋고 나쁘고 그렇지가 않대요. 그 수준이래요. 다 거의 비슷비슷하대요. 그런데 이 학생은 어때요? 항상 지각도 하고 좀 늦잠도 다 하고 좀 그런 학생들 있잖아요. 반에 보면은. 근데 다른 애들, 더 똑똑한 애들은 이 문제를 못 풀었고 지각한 아이는 이 문제를 풀었어요. 그게 원인이 뭘까요? 풀 수 있었던 원인이 뭘까요? 예, 맞아요. 그 학생은 이 문제를 내가 풀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학생은 무조건 풀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교실에 있던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이 문제는 내가 풀 수 없는 문제야. 그 누구도 못 풀었고 앞으로도 풀 수 없는, 정말 천재 아니면 풀 수 없는, 천재의 천재가 아니면은 풀 수 없는 문제야 라고 생각을, 교실에 있는 모든 학생 그렇게 생각을 했고, 지각한 학생은 교수가 이 문제는 풀 수 없다란 말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고정관념이 없는 거예요. 예, 고정관념 없고, 아, 나는 무조건 풀어야 된다. 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다 뭐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풀 수 있었는 거예요? 바로 생각의 차원으로 인해서 그걸 풀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대통령상, 미국에서 대통령상도 받고 굉장히 유명한 인사까지 돼갖고 지금은 물론 또 이제 수학 교수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뭐든지 어디에서 나오냐면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 잘하고 싶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발성 연습하고 하잖아요. 그건 하나의 기술이거든요. 정말 말을 잘하려면 어때요? 우리가 보통 육하 원칙에 들어서 말을 해봐. 이런 얘기 하죠. 육하 원칙. 예. 누가, 언제, 왜, 무엇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육하 원칙을 들여봐. 그리고 보통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 처음에 서론을 얘기하고, 본론 얘기하고,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하고, 결론 얘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고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수준이 그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연습을 해야 되냐면, 생각을 좀 항상 일을 진행하기 전에 항상 저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생각이다. 생각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영업을 하신 분도 계시죠? 친구를 데려오신 분이 계시죠? 어떤 분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어 생각하면 뭐 어때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때요?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벌써 딱 단정 지으면 어때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참 안타까운 게 뭐가 있냐면,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렸을 때부터 남하고 비교를 참 많이 당하면서 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죠? 예. 중학생도 그렇고, 고등학생도 그렇고,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생부터, 아니, 쟤는 벌써 한글 다 띄었는데 너는 왜 아직 왜 글씨를 못 읽니? 쟤는 벌써 글씨 쓰는데 왜 너는 왜 아직 글씨도 못 쓰니? 초등학생, 아니, 유치원생부터 비교를 당해요. 그래서 학생들도, 쟤는 저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점수가 이 모양이니? 항상 비교를 당하다 보니까 우리의 그 사고 방식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나는 쟤에 비해서 나는 안 돼. 근데 그건 누가 정하는 거예요? 예, 내가 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무슨 말씀하냐면, 예를 들어서 항상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실 항상 보면은 늦는 게 없어요. 늦었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 늦어서 지금은 이제 안 돼 라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뭘 하더라도 지금부터 생각한 그때부터 시작하면 돼요. 뭘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획한 거 있으면,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거 있으면 어떤 거든지, 늦었어. 이젠 늦어서 끝났어. 더 이상 기회는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기회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번 시크릿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시크릿이라는 책을 보면 어때요? 내가 강하게 어떤 원하는 게 있으면 어때요? 우주에서부터 그 에너지가, 그 힘이 와서 그 기회를 내가 잡게 돼서 그걸 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처음에 내가 원한다는 거는 다른 말로 뭐예요? 내가 그것을 어때요? 생각한다는 것. 내가 원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항상 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된다? 깊이 생각을 한번 좀 해야 돼요. 근데 A형 같은 건 너무 깊이 생각만 하다가 끝나면 안 되고요. 생각만 하다가 끝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태권도 아시죠? 태권도. 혹시 남자분들은 태권도 많이 배우시죠? 군대 가도 또 태권도 배우시더라고요. 자, 태권도 할 때, 이야! 하고, 제가 이제 공연 같은 데 많이 보면 어때요? 한국 사람들 나무 막대기 들고 있으면 딱 준비하고 야 가갖고 야 하고 팍 치잖아요. 그죠? 뭐 어떤 사람은 덤블링 하면서 발로 차기도 하고. 근데 내가 생각만 하고, 문제는 생각만 하고 그것을 내가 행실로 옮기지 못한다면 마치 뭐와 같냐면, 내가 여기 어떤 철판이 있어요. 아니면 어떤 나무 막대기가 있어요. 그것을 어때요? 생각만 하고 생각으로 깨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어때요? 소리만 야 지나고 어때요? 앞에서 딱 멈춰 서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예요? 나무 막대기를, 그 나무 판을 어때요? 토막을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남한테 실력을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생각도 하셔야 되지만 그것을 생각하는 건 여러분이 하나의 기합 주는 거예요. 야 하고 기합 주는 거. 그 다음에 나무 토막을 실제적으로 잘라내는 건 뭐예요? 행실하는 거, 움직여주는 거. 내가 계획 생긴 걸 실제적으로 움직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실이 없어요. 결과가 없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농사꾼들은 무엇을 결과체로 보고 움직이는지 아세요? 농사를 짓는지 아세요? 혹시 농사 지으신 분이 계세요? 농사 지어봤어요? 굉장히 힘들죠. 여름철에 진짜, 여름엔 진짜 곡식을 거두기까지 엄청나게 힘들어요. 진짜 저는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농사꾼들이, 가수원들이 뭘 보고 하냐면 결실을 보고 하잖아요. 결실. 예를 들어서 나무가 있으면 이 나무의 열매를 보고 어때요? 열심히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도 사실 뭘 보고 해요? 그냥 열심히 일하는 거에 만족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열매는 뭐예요? 비록 농사를 지어서 쌀을 추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는 지금, 시골이 아니니까. 그리고 가수원도 아니기 때문에 열매를, 가을에 사과를 따기 위해서, 지금 이제 여름이니까, 여름에 포도를, 수확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어때요? 또 여러분들의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지금 열매를 내가 얼만큼 맺었느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지금 세운 계획들이, 아니면 생각들이 올바른지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좀 더 결실을 맺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면 되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거하고 기미하고는 무슨 상관이지?
상관이 항상 저는 피부 공부를 하면서 우리 인생하고 많이 같이 항상 맞물려서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항상 뭘 할 때 보면 근본이 있거든요. 기본이 있고 근본이 있어요. 그 근본을 자꾸만 파헤치다 보면은 우리 인생하고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피부도 기미가 왜 생겼지? 계속 근본을 파헤치다 보면은 우리 인생하고 너무 닮아 있더라고요. 자, 일단 우리 기미 시간이니까 기미 간단하게 한번 좀 오늘은 간단하게 어렵지 않게 항상 어려우니까 오늘은 어렵지 않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피부를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있죠. 물론 이제 사람이 척추가 있고, 그죠? 그 위에 뼈가 있죠. 뼈가 있고, 그 뼈만 이렇게 걸어 다니면 어때요? 되게 징그럽겠죠. 그 사람을 아름답게 또 만드는 건 뭐예요? 근육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헬스장 가서 많이 근육 만들잖아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뼈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뼈가 없으면 사람이 흐물흐물거리고 되게 뭐 이렇게 뭐 풍선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그래서 보일 것 같아요. 자, 그 위에 사실 근육이 아름답다고 하지만은 근육 자체만 혹시 딱 보면 어때요? 인체의 신비 혹시 그런 데 가보셨어요? 어때요? 아름다워요? 징그럽죠. 예. 근데 그 근육 위에 다행히도 피부가 감싸고 있어요. 아름다운 피부가. 그래서 사람이 더 피부가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죠. 자, 그 피부를 보면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단 진피가 있고 우리가 이제 표피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이거 너무 많이 들었죠. 그죠? 표피에 보면은 가장 밑에 있는 층이 우리가 뭐라 그래요? 기저층. 그죠? 갓난아이가 딱 태어나면 못 찬다고요? 기저귀 차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저층이에요. 자, 그러다가 갓난아이가 1살, 2살, 3살, 4살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다 보면 무슨 층이 뭐가 돼요? 유저층. 유국층이죠. 유국층. 네, 유국층. 유아기. 마치 우리 애기들을 보면은 유국층. 마치 우리 사람을 보면은 유아기에 해당되는 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초등학교, 유치원 다니고, 유아기를 거쳐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요즘은 사춘기가 굉장히 일찍 오더라고요. 그죠? 사춘기를 거치는 그 때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우리가 보통 과도기다라고 또 얘기를 하죠. 그죠? 그때 무슨 층이에요? 과립층. 과립층이 있어요. 자, 그러다가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생활을 하면서 결혼하면서 살다가 또 나이가 되면 좀 100세가 됐든 뭐 90세가 됐든 사람이 수명을 다하면 어때요?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가죠. 그걸 갖다가 우리가 각질층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보통 그냥 평균 14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마다 틀려요. 사람마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근데 이게 평균. 이건 평균이에요. 기저층에서 우리가 각질이 떨어지기까지 한 14일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피부 표면에 머물면서 각질이 있죠. 각질. 각질이 보통 각질이 이렇게 있으면 몇 층을 이루어지냐면 보통 이것도 평균이에요. 사람마다 틀려요. 평균 15 내지 20층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말은 15 내지 20층이기도 하지만은 종이 한 장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얇아요. 근데 이 각질이 우리 피부에서 여러 가지 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각질을 또 너무 많이 벗겨버리면 또 문제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각질을 적당히 벗기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우리 표피, 보이는 표피, 표면에 있는 피부, 진피, 진짜 피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안에 또 피부층이 있어요. 어떤 피부층이 있냐면은 유두층이라는 게 있어요. 유두층, 망상층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진피층은 유두층, 망상층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진피층에는 뭐가 있냐면 콜라겐과 엘라스틴으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 그 혈관 같은 것도 올라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이렇게 채워져 있는데 그 사이를 메꾸는 게 있어요. 여기 사이사이를 메꿔주는 게.
그물망으로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엉켜 있다면 이 사이사이를 메꿔주는 게 누구냐면 우리 피부에, 그러니까 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히알루론산이라고 들어보셨죠? 마치 우리 그 피부를 채워주는 게 히알루론산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일단 우리 피부 구조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 어느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조금 이제 사람마다 다르지만 항상 평균 20세가 되면서 피부가 어떻게 돼요? 알든 모르든 노화되기 시작해요. 피부가 알든 모르든 노화되기 시작하는데, 이제 문제는 노화되면서 노화의 현상들이 뭐냐면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기미도 생기고 잔주름도 생기고 피부도 처지고 모공도 넓어지고 이 모든 현상들이 다 노화예요. 근데 이 노화되는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 뭐가 먼저 노화가 되냐면은 수분이 먼저 감소되더라라고 보시면 돼요. 수분이 먼저 감소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객들한테 피부 관리를 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주셔야 되냐면, 어떤 피부든, 여드름 피부든, 기미 피부든, 젊은 피부든, 노화 피부든, 어떤 피부든 첫 번째 뭘 해주셔야 돼요? 보습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수분이 부족하면은 여드름에 있어서도 여드름이 더 생기고 기미에 있어서도 기미가 더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부 관리에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그 어떤 것보다 보습을 잘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원인이 어디 있나요? 항상 원인을 얘기해야 되죠.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이유가 납득이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고객들한테 피부 관리하면 보습을 먼저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왜 그걸 먼저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기미에 있어서 보습을 먼저 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얼굴이 있잖아요.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눈이 있고 코 있고 입이 있고,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기미가 어디에 생겨요? 보통 강대뼈에 많이 생기죠. 강대뼈에 많이 생겨요. 이렇게. 강대뼈에 많이 생기는데, 왜 강대뼈에 기미가 많이 생길까요? 사람들이. 그죠. 물론 이제 자외선을 많이 쬐게 되면, 기미가 생기기도 해요. 기본으로. 사실 기미가 생기는 거는 자외선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받아도 기미가 확 올라와요. 햇빛 안 봐도. 여성분들은 특히 더 그러죠. 남성보다는. 그리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호르몬의 변화가 있을 때, 여자분들 호르몬의 변화가 있을 때 또 기미가 더 올라오기도 해요. 어쨌든 왜 강대뼈에 기미가 더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T존 부위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마하고 코를 갖다가 어때요? 영어 알파벳으로 어떻게 생겼어요? T죠. 그래서 이걸 T존이라고 그래요. T존. 그죠? T존 부위는 사람들마다 보다 뭐가 많이 있어요? 피지가 많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근데 여기 유존이라 그래요. 유. 알파벳으로 영어 알파벳에서 유잖아요. 유. 그래서 여기 유존이라 얘기하는데, 유존 같은 경우는 보다 더 어때요? T존에 비해서 유존이 수분이 덜 나와요. 다른 말로 피지가 덜 나와요. 그래서 보습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여름철에 자외선을 똑같이 쬐도 T존 부위는 누가 있어요? 피지가 있어요. 피지가 어때요? 피지가 우리 피부를 보호해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유존은 그만큼 덜 나오잖아요. 그죠? 피지가.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이 떨어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똑같이 햇빛을 쬐도 자외선을 똑같이 받아도 어때요? T존은 기미가 덜 생기고 유존 부위에 많이 기미가 생기는 거다. 특히 어느 부위? 강대뼈. 그러면 어때요? 이 강대뼈하고 T존의 차이는 뭐예요? 똑같이 햇빛을 쬐도 기미가 생기고 안 생기고 차이가 뭐예요? 그만 말했죠. 보습. 그죠? 피지가 어때요? 우리 피부를 보호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피지가 강대뼈는 어때요? 덜 나온단 말이에요. 덜 나오니까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광대뼈로부터 여기 볼로부터 어때요? 자외선을 보호할 수 없으니까 누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밑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밑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에게 세포가 있어요. 세포, 우리 피부 세포가 있어요. 세포가 이제 우리 강대뼈에 있는 세포가 있는데 자외선을 쬐게 돼요. 자외선을 쬐게 돼요. 자외선을 쬐게 되는데 T존 같은 경우는 누가 있냐면 피지가 분비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보통 피지가 어디 이마에 많이 피지 나죠. 그래서 고등학교 중학생 보면 어떻게 돼요? 이마에 여드름 많이 나죠. 그죠? 예,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이마에 피지가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T존 이마하고 코는 피지가 나와요. 피지가 나오기 때문에 자외선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를 해줘요. 근데 여기가 T존 부위가 아니라 무슨 부위예요? 얼굴 볼 부위. 특히 광대뼈 있는데 강대뼈 있는 부분은 피지가 덜 나와요. 그래서 자외선을 쬐게 되면은 그게 그냥 그대로 어떻게 돼요? 흡수가 된다 버려요. 예, 흡수가 돼 버려요. 자, 그러면 우리 세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덜 그런데 외국 혹시 가끔 가다가 외국 아니면 네이버 같은 데 이렇게 딱 열면은 여러 가지 광고가 쭉 나오죠. 연애 사건들부터 경제부터 쭉 나오죠. 보면은 외국의 어떤 연예인들은 어때요? 최근에 이름이 뭐였더라? 혹시 캐리안 베이 무슨 해적 무슨 거기 주인공? 예, 그 사람인가? 왜 피부암이 걸렸다고 혹시 본 적 있으세요? 본 적 없으세요? 예, 거기 보면은 외국 이제 어떤 남자 배우인데 피부암 걸렸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한마디 하는 게 여름철에는 강력한 자외선은 꼭 선크림을 바르라고 이제 광고를 이제 한마디 쓴 내용이 있는데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피부암이 잘 걸려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피부암이 안 걸린 이유가 자외선을 쬐게 돼요. 자외선을 쬐게 되면은 차라리 피지가 있으면 어느 정도 보호가 되는데 피지가 없을 때 보호막이 어떤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을 때 누가 보호를 해주냐면 우리 세포가 그것을 보호해줘요. 자, 아까 제가 이걸 누구라 그랬어요? 기저귀를 찬 우리의 신생아라 보시면 돼요. 갓난아기 신생아라 보시면 되는데 이 세포를 보호해주는 엄마가 있어요. 엄마. 신생아를 보호해줄 수 있는 엄마가 있어요. 예, 그쵸. 멜라노사이트. 엄마의 이름이 멜라노사이트예요. 엄마의 이름이 멜라노사이트인데 이 엄마가 자외선을 쬐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외선이 내 세포를 파괴시켜 버려요. 그래서 외국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자외선으로 인해서 세포가 파괴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DNA 구조가 변형이 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현상이 돼요? 예. 피부암이 생기는 거죠. 피부암. 이게 이제 외국 사람들이 피부암이 생기는 거예요. 백인들, 특히 미국 사람들 많이 그런 얘기 나오죠. 자외선을 쬐더니 우리는 기미가 올라오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이것을 보호할 수 있는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힘이 없기 때문에 뭐가 생겨요? 그냥 세포가 파괴가 되기 때문에 세포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DNA 변형이 일어나면서 피부암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동양 사람들, 필리핀, 한국 사람, 일본, 이런 쪽은 사람들이 뭐가 있어요? 중국까지 그런 쪽으로 보면은 피부에 뭐가 있냐면 기미라는 것이 있어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이 엄마가 색소를 올려보내요. 자외선이 강한 날, 요즘처럼 여름철에 자외선이 강한 날 밖에 돌아다니면 엄마가 멜라노사이트라는 엄마가 색소를 내뿜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세포 핵 중심을 두고 이 위에다 이렇게 포장을 해요. 예. 왜요? 자외선으로부터 내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하게 색소를 내뿜는 상태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래요? 기미가 생겼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기미인 거예요. 그럼 기미는 어때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피부를 보호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포가 우리 피부가 자외선을 보고 있을 때는 이 색소를 내뿜어서 이 핵을 보호하고 있는 상태, 이것을 기미라고 하는데 만약에 내가 자외선을 안 보고 있을 때는 어때요?
이걸 내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365일 어머니들 보면은 기미를 몇 년 동안 갖고 있어요. 예. 혹시 부모님 기미 있으신 분 계세요? 부모님? 예. 부모님들 보통 물어보면은 기미 언제 생겼어요? 아, 여름에 잠깐 생기다 말았어. 이렇게 이해하신 분 없어요. 기미 가지고 계신 분은 아, 나 기미 생긴 지 3년이 넘었어. 10년째야. 내가 첫 애 낳고 나서 20년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모님들이. 그 이유는 뭐냐면 기미는 한번 작동이 시작되면은 계속 발생이 돼요. 이게 멈추질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엄마가 생각하기, 멜라노사이트라는 엄마가 생각하기를 내 새끼가, 이 세포라는 내 새끼가 건강 상태가 안 좋으니까 마치 뭐 하는 거랑 똑같냐면 보약을, 까만 색소라는 보약을 계속해서 먹이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기미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근본적인 문제는 기미가 좋아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방법은 첫째 세포, 다른 말로 피부죠. 피부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기미를 좋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피부가 좋으면은 세포가 건강하면은 이 멜라노사이트라는 엄마가 어떻게 돼요? 멜라노사이트라는 엄마가 색소를 내품어요. 근데 이 세포가 건강 상태가 안 좋으니까 엄마가 내 새끼 보약 먹이려고 어때요? 건강 상태가 안 좋으니까 계속해서 까만 보약을 먹이고 있는 상태가 기미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미란 무엇이냐라고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기미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피부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상태가 기미다라고 보시면 돼요. 건강이 안 좋으니까 어때요? 계속해서 뭐 하고 있는 상태? 멜라노사이트라는 엄마가 내 새끼한테 계속해서 뭘 먹이고 있는 상태요? 까만 색소를 먹이고 있는 상태가 기미다라고 보시면 돼요. 좀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기미를 정말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피부를 건강하게 하면 돼요. 피부를 건강하게 하면 기미가 옅어져요. 아까 말씀드렸죠. 기미가 한번 발생되면 어떻게 돼요? 안 없어져요. 나이가 이제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여성 호르몬이 조금 이제 감소가 되면서 없어지긴 해요, 기미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이가 들면 기미가 아니라 뭐가 생겨요? 검버선. 네, 이런 얘기하죠. 죽음의 저승사자다라고 표현을 하죠. 왜요? 검버선 생기면 그만큼 세포가 죽은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기미하고 검버섯은 틀려요.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기미는 뭐예요? 그래도 세포가 건강해요. 살아있어요. 세포가 살아있으니까 자외선으로부터 내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뭐를 내뿜는 상태? 까만 보약을 내뿜는 상태가 기미예요. 근데 검버섯은 뭐냐면 세포가 아예 죽어버렸어요. 세포가 아예 죽었더니 어때요? 그 현상으로 어떻게 돼요? 피부가 검버선으로 표현된 거예요. 세포가 아예 죽은 거랑 그래도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상태 치료하는 거랑 어느 게 쉬워요? 기미가 쉬울까요? 검버선이 쉬울까요? 기미가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검버선보다. 그래서 검버선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고 조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이 눈에 보이긴 색소 침착이지만 기미하고 검버섯은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피부가 건강해지면 기미가 좋아져요 라고 얘기를 하면 고객들이 그럼 기간이 얼마나 걸려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객들한테 그래도 피부를 건강하게 해주면서 관리가 또 좀 특별 관리가 들어가 주셔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여름철에는 될 수 있으면 각질 제거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왜냐면 각질 제거를 많이 하게 되면 어때요? 그만큼 자외선으로부터 침투가 더 빨라요. 그러면 어때요? 기미가 더 생기겠죠. 그래서 여름철에는 특히 장마철이 아닌 요즘 특히 놀러 다닐 때 산을 놀러 가든 바다 해수욕장을 놀러 가든 그때는 어때요? 자외선 때문에 각질 제거하는 걸 조금 자제를 좀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햇빛을 많이 본 상태, 피부가 지쳐 있을 때 각질 제거하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그리고 언제나 좀 쉴 때, 여러분들이 피부 상태가 좀 쉴 때, 주말에 하든지 자외선 그러니까 밖에 안 나갈 때, 예, 그때 조금 피부를 쉬면서 해주는 게 참 좋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름에는 조금 이 계절마다 피부 관리법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가 있냐면 밖에 많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8월달 되면 또 뭘 가요? 바캉스 가잖아요. 제주도가 됐든 강원도가 됐든 뭐 서해안이 됐든 놀러 다니잖아요. 바닷가에. 그럼 바닷가에 놀러 가는데 바닷가의 자외선 수치는요. 도시의 자외선 수치하고 틀려요. 자외선 강도가 틀려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에어로빅 하는 사람들은 피부를 까맣게 태워요. 선탠 말고. 선탠 하는 거하고 아예 외국에 나가서 햇빛 보면서 운동하는 사람들하고 이 피부 색깔 선탠 된 게 틀려요. 왜 그럴까요? 자외선 강도가 틀려서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여름철의 자외선 강도는 굉장히 강하거든요. 특히 해수욕장. 우리나라의 가장 첫 번째, 두 번째는 헷갈리지만 가장 자외선이 강한 데가 어디냐면 동해안 쪽하고요. 그 제주도 쪽이에요. 그리고 그 부산 쪽. 예. 이런 바닷가 쪽이 자외선이 굉장히 강해요. 특히 제주도 사람 분들 피부 보셨어요? 기미가 굉장히 깊어요. 일반 도시 사람 피부 기미하고 제주도 분 기미 깊이하고 틀려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지역마다 또 이제 상담하는 게 조금 이제 틀리다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예, 여기 여름철에 해수욕장 이런 데 이제 놀러 갔을 때가 자외선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때는 뭘 해 주셔야 되냐면 물론 이제 피부가 건강하면 기미는 자동적으로 없어진다고 하지만 일단 여름철에는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딴 거 없어요. 뭘 해주셔야 돼요?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 있죠. 선크림을 무조건 잘 발라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피부에 영양가를 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선크림 나온 거 있죠. 그 아벤에서 선크림 나왔지만 그거는 키미 박사님으로부터 이제 저희가 제품을 이렇게 원료를 받아서 만든 거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얘기해요. 선크림이 좀 비싸요. 우리가 회원가는 66,000원이고 소비자가는 99,000원이잖아요. 선크림 치고 너무 비싸요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게 선크림으로 보니까 여러분들이 비싼 거지 사실은 이건 선크림이 아니라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영양크림이에요. 영양크림. 영양크림에다가 선 기능을 포함시킨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마 이것이 백화점에서 정말 이쁜 케이스로 메이크업 그냥 도장 찍고 팔면은 아마 최소 50만 원, 70만 원의 최소 뭐 100만 원까지 판매가 될 제품들이에요. 사실 이 선크림을. 그 제품을 지금 여러분한테는 얼마에 파는 거예요? 66,000원에 파는 거예요. 10만 원도 안 되는 제품이에요. 만약 이 제품의 효능과 제대로 우리 제품을 안다면은 이게 비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마 그렇게 얘기 안 하실 거예요. 그냥 선크림인데 66,000원이고 고객들한테는 99,000원이니까 너무 비싸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선 기능이 아니라 영양크림에다가 선 기능을 플러스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름철에 선크림을 꼭 발라주셔야 되는데 그냥 발라주신 게 아니라 어때요? 제가 아까 피부가 건강해지면은 자동적으로 기미는 없어진다 옅어진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 영양크림에다가 선 기능을 더한 것이 지금의 선크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선크림을 여름철에는 무조건 발라주셔야 되는데 물론 여기 보면 SPF라는 게 있어요. 그죠? SPF 뭐 40이다, 뭐 50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나타나냐면 이제 좀 사람마다 틀리지만 사람이 밖에 나가자마자 피부가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그죠? 한 몇 분 지난 다음에 피부가 어떻게 되면 홍조로 바뀌어요. 빨갛게 변해요. 그걸 갖고 중심으로 했을 때 햇빛에 나갔을 때 몇 분 있다가 피부가 빨개지냐 봤더니 사람마다 틀리지만 10분 내지 15분. 일단 10분으로 봤을 때 10분 있다가 피부가 빨개지더라. 그래서 피부가 빨개지면서 이게 기미가 올라오기 이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10분으로 기준으로 피부 햇빛을 본 이후 피부가 빨개지는 기준으로 10분을 기준했을 때 몇 분을 피부를 보호해준다? 45배를 보호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45 곱하기 10분 하면은 450
60분, 그죠? 나누기 60분. 1시간에 60분이잖아요. 그죠? 예, 그럼 나누면 어때요? 6, 7이 42죠. 그럼 30 나오죠. 그러면은, 예, 보통, 예, 기본 7시간 이상 차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바르고 땀이 안 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여름에 땀이 나요, 안 나요? 땀이 나요. 그래서 선크림은 물론 SPF 45도 있지만은, 예, 땀이 나기 때문에 그게 지워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2시간마다 바르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평균적으로. 왜 그러냐면, 아깝다. 66,000원 또는 때로는 99,000원. 이거 선크림 아끼다가 뭐가 생겨요? 기미가 생겨요. 기미가 생기면은 아무리 나중에 기미 생기고 나서 돈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투자를 한다고 해도 기미가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안 없어져요. 아무리 내가 1000만을, 혹시 주변에 이런 분이 계세요? 내가 1000만을 투자하고 났더니 기미 없어졌다 하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1000만 원이든 정말 집을 팔아서까지 내가 기미 없앤다면 없애겠다 하는 사람 많아요. 어머님들 특히. 예. 그 말은 뭐예요? 기미가 한번 생기면은 100만 원을 투자하든 1000만 원을 투자하든 기미를 없앨 수 있다 없다? 없애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어때요? 차라리 66,000원을 투자해서 어때요? 발라주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예, 선크림 듬뿍듬뿍 여름에는 무조건, 예, 아낌없이 발라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미백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미백 효과. 미백 효과는 무조건 뭐예요? 예, 비타민 C가, 예, 비타민 C가 미백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벤 제품에 보면 뭐가 있어요? 예, 비타민 C 있죠. 그래서 요거를 낮에 발라주는 것보다 저녁에, 낮에 바를 때는 그 위에다 선크림 듬뿍 발라주시고요. 밤에 바르실 때는, 예, 밤에 듬뿍 또 이제 발라주시면은, 예, 미백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순서가 사실 있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햇빛을 보고 난 후에 몇 시간 이내에 피부를 진정시켜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72시간 이내에 피부를 진정시켜줘야 돼요. 그죠? 피부 진정시킨다는 게 뭐가 있어요? 피부를 차갑게 해주는 거. 그래서 혹시 이 중에 고무팩 할 줄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죠? 피부 마사지 하신 분은 고무팩 할 줄 아시는 분인데 고무팩도 좋아요. 그리고 없으면 상관없어요. 그 거즈 같은 거 있죠? 아니면 화장솜이든 거즈든 거기다가 얼음을 몇 개, 한두 개만 집어넣고 얼굴을 차갑게 해주면 어때요? 진정이 되겠죠. 온도가 떨어지겠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진정을 좀 시켜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여름철에 햇빛 보고 난 다음에 피부가 어때요? 굉장히 촉촉해요? 아니면 푸석푸석해요? 예, 아직 푸석푸석할 것을 느끼는 나이는 아니지만 그죠? 어른분들은, 예, 나이가 뭐 30, 이제 40 넘어가면 그걸 바로 느껴요. 햇빛 보고 나면 굉장히 피부가 거칠어지거든요. 그래서 첫째 진정시켜 주시고, 둘째 뭘 해주셔야 돼요? 보습을 잘 해주셔야 돼요. 예. 그리고 나서, 예, 그 다음에 뭘 또 해주는 게 좋아요? 예, 비타민 C를 듬뿍 발라주시는 게 좋겠죠. 그죠? 근데 한 가지 더 추가돼서 말씀드릴게요. 비타민 C를 듬뿍 발라주는 것도 좋지만 여기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예, 바이오셀 있죠? 앰플이든 크림이든, 예, 그거를 듬뿍 발라주면은, 예, 훨씬 더 피부에 있어서, 예, 기미에 있어서 많은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예, 이거는 이제 여름철 관리 방법이에요. 근데 일단 여름철에 이렇게만 이건 저녁이에요. 햇빛 보고 와서예요. 햇빛 볼 때 낮에는 뭐예요? 딴 거 필요 없어요. 선크림만 발라도 돼요. 선크림만 듬뿍 그러니까 여기 놀러 갔을 때 여성분들도 화장하잖아요. 그 위에다가, 예, 그 위에다가 선크림을 이제 바르고 이제 화장을 하시니까 어쨌든 여름에는 활동할 때 남자분들 특히 아니면 놀러 갔을 때 2시간마다 선크림만 듬뿍, 예, 발라주시고 집에 와서 자외선을 많이 받다, 얼굴이 화끈거린다, 더워서 열이 나서, 그러면은 진정을 시켜주시고 그다음에 보습을 듬뿍 발라주세요. 자, 근데 이 보습이 어디에도 있어요? 예, 바이오셀에도 있죠. 예, 예, 여기에, 예,
이걸 발라주시고 그다음에 비타민 C 아니면은 여기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뭐 예를 들어서 히알루론산은 그 위에다가 발라주시든지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응용해서 얼마든지 순서는 조금 바뀌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응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름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 됐어요. 9월이 지났어요. 9월 초도 더워요, 안 더워요? 더워요. 예, 9월 중순 좀 지나면 밤에 잘만 해요. 8월 달까지만 해도 어때요? 더워서 잠이 안 오죠. 근데 9월 달 딱 되면은 예, 바람이 벌써 틀려요. 온도가 틀려져요. 예, 근데 이제 한 9월 중순쯤부터 시작해서 뭘 해주시냐면 본격적으로 이때부터는 각질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9월 달에는 본격적으로 각질 제거. 예. 우리가 민간요법으로는 각질 제거를 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조금 강하게 얘기하면 스케일링, 피부 스케일링, 피부 각질을 싹 벗겨내는 거죠. 예,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보통 레이저 한다 그러죠. 병원에 가서 레이저 하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병원에 가서 뭘 하시는 분도 계세요. 혹시 그거 보셨어요? 저번 주에 옛날에 그 선이 고운 그 피부과 원장님이 보여주셨던 그 롤러 MTS 그죠? 예, MTS 예, 그 원장님 이거는 병원에서 저희가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이건 병원에서 하는 거예요. 예, 병원에서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발라주시면 피부가 빨리 좋아질까요? 예, 그렇죠. 그 위에 바이오셀을 듬뿍 발라주시면은 피부가 빨리 좋아져요. 예. 지금 뭐가 있냐면 많은 분들이 그 레이저를 많이 받잖아요. 뭐 MTS도 받는 분도 계시고 뭐 레이저 병원에서 예, 레이저 하신 분도 계시고 하는데 이거 하고 나서 보통 이제 병원에서 아니면 약국에서 그걸 줘요. 그 선크림도 주고 영양크림도 주고 뭐 보습 제품도 주고 근데 그 어느 것보다 바이오셀을 못 따라와요. 왜냐하면 레이저를 하고 나면 이게 피부에 살짝 딱지처럼 올라오거든요. 여러분 여기 다치고 나면 그 위에 뭐가 올라와요? 딱지 올라오죠? 레이저 하고 나면 똑같아요. 살짝 그 딱지의 두께는 좀 차이가 있지만 딱지가 살짝 올라와요. 근데 그 딱지가 오래 가다 보니까 답답해서 사람들이 그걸 띄어요. 절대로 띄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바이오셀을 발랐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피부가 빨빨 밑에서 차고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딱지가 빨리 떨어져요. 깔끔하게. 예, 그래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예, 피부가 상당히 좋아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예, 뭐 여러분들이 각질 제거를 했든 스케일링을 했든 뭐 병원에서 고객들 레이저를 했든 MTS를 했든 그 다음에 바르는 걸 뭘 해주세요? 예, 바이오셀을 듬뿍 발라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9월 달에는 뭐가 있어요?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그래도 자외선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발라주셔야 돼요? 예, 기본적으로 자외선 차단제는 꼭 발라주셔야 돼요. 남자분들 제가 어떤 분이 봤는데 여름철에 레이저를 하신 분이 계셨어요. 여기 이 중에 계신 분은 아니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신 분인데 남자분이 레이저를 했더라고요. 근데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예. 그리고 라식 수술하신 분도 라식 수술하고 나서 거의 대부분 한 달 동안 자외선 조심해야 되잖아요. 아시죠? 근데 라식 수술하고 나서도 막 돌아다니신 분이 계셨어요. 예,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레이저나 아니면 라식 수술도 마찬가지로 예, 일단은 하고 나서 조금 자외선을 피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자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남성분들은 양산 못 쓰죠. 예, 그래서 가능하면 모자 같은 거 좀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여성분 같은 거는 선글라스, 모자, 양산 같은 거 철저히 하고 햇빛을 조금 그래도 레이저 하고 난 다음에 아니면 각질, 스케일링 다 똑같아요. 요런 걸 하고 난 다음에 자외선을 될 수 있으면 좀 피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들한테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고객을 만나면 이제 지금 여름철이잖아요. 여름철부터 시작해서 가을 되면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있어요. 제일 많이 고민하는 거. 20대는 괜찮아요. 20대 분들은 별로 그렇게 고민을 안 해요. 근데 한 40대부터 김이 엄청 고민하거든요. 예. 40대, 50대 그런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같이 이걸 좀 기미의 원리를 좀 설명해 주면서 제품을 권하면 훨씬 더 신뢰가 쌓여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판매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1차적으로 항상 여러분들이 이론으로 가면 좀 어렵잖아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이론으로 가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근데 여기에 이제 또 이제 2탄 좀 깊게는 다음에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혹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좀 깊게 정말 기미가 어떻게 생기는지 그는 깊이는 다음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또 이제 더워서 많이 지치는데 여러분 체력 관리 잘 하시고 항상 졸리죠. 피곤하고 여름철 되면 여러분은 20대라서 괜찮아요. 30대 분도 계시죠. 벌써 이제 체력이 틀려질 거예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운동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운동을 하면은 근육량이 생겨서 일반 사람보다 덜 지쳐요. 그래서 여자분도 그렇고 남자보다 여자가 빨리 지쳐요. 그쵸? 여자들은 살이 많아요. 근육이 많다기보다는. 그죠? 그래서 운동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운동할 데가 없으면 여기 바로 이렇게 보이는 하늘공원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그늘에서 햇빛에서 말고 그늘에서 한 20분만 뛰세요. 제자리 뛰미라도 아니면 돌면서라도. 그러면 어때요? 체력이 틀려져요. 여러분 다 리더잖아요. 또 리더 되실 분도 계시잖아요. 리더의 1조 1항이 뭔지 아세요? 리더의 자질 1조 1항이 뭔지 아세요? 건강관리예요. 1조 1항이 건강관리예요. 물론 인격도 있어야 되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관리도 잘해야 되고 방향 제시도 잘해줘야 되고 잘 이끌어줘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전에 1조 1항은 자기 체력 관리, 자기 건강 관리 잘하는 게 1조 1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잠깐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인생도 이왕 살 거 건강하게 사는 게 좋잖아요. 여러분이 리더가 아니래도 인생 살면서 어때요? 건강하게 사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지금부터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여자 나이 40대면은 근육량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든요. 남자들은 운동 조금 하면은 왜 배 식스팩이라고 왜 새겨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팔도 뭐 2도 받고 3도 받고 막 생기잖아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똑같이 운동을 해도 여자는 근육이 잘 안 생겨요. 어쩔 수 없거든요. 호르몬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호르몬 주사 맞잖아요. 남성 호르몬 주사를 이렇게 맞고 뭐 스트레이도 뭐 호르몬 주사를 맞는데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려면 운동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려면은 건강하게 사는 게 좋죠. 돈을 떠나서. 그죠? 돈 있고 매같이 골골하게 누워있으면 뭐예요? 그죠? 다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리더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인생 사는데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니까, 그죠? 건강하게 살려면 운동을 하세요. 난 지금 20대니까 괜찮아. 아직 나 아픈 데가 없으니까, 뭐 이 정도면 건강한 것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2도 밖은 3도밖에 없잖아요. 그죠? 배에 약간 선이라도 그어지는 느낌이 드세요? 아니죠. 아주 평면인 사람 많을 것 같아요. 그죠? 갈비뼈 보이는 거 말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든 어디서든 운동하세요. 밖에 나가서 어때요? 벤치에서 팔굽혀펴기 해도 되잖아요. 그죠? 이건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여러분의 건강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11층까지 이렇게 계단 올라오는 방법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올라올 수 없으니까 여기서 밖에서 뛰미라도 하든지 남자분들은 팔굽혀펴기 몇 개? 하루에 최소한 몇 개 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동생은 하루에 300개씩 하더라고요. 100개나 할 수 있지 않아요? 그죠? 물론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나눠서 하세요. 10개씩 10번 하면 어때요? 10개씩 10번 하면 100번 되잖아요. 하루에 100번씩 꼭 하세요. 남자도 운동 꼭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 지쳐서 아무것도 못해요. 어머님은 바로 이제 공감하시죠. 왜냐면 근육량이 여러분들의 건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름철에 뭐 나이 들어서 그때 건강 관리하려고 하지 말고 젊었을 때 하세요. 젊었을 때. 기미도 마찬가지예요. 기미 안 생겼을 때 자외선 차단제 잘 발라야지 기미 생기고 나서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르면 뭐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기를 또 바라면서 또 오늘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좋은 하루, 좋은 한 주 되시길 바라면서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